안녕하십니까. 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니어 교육 전문가 강경화이고요. 언론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익 저널리즘 시니어 기자로 갓생 살기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되게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익 저널리즘으로 시니어 기자분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은퇴 뒤에 그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서 가치 있는 기자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은퇴 이후의 새로운 시작부터 또 세상을 바꾸는 시니어의 눈, 또 그리고 기사를 잘 쓰실 수 있는 글쓰기 실전 노하우, 그리고 왜 시니어 기자분들이 이 활동에 적합한지 그 이유와 스마트폰으로 취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 그리고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은퇴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은퇴 이후의 삶은 무료한 일상과 또 그 활동적이고 그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은퇴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은 또 이런 또 활동을 또 연결해 가신다면은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역에 계실 때는 현역에서 쓰시고 계시는 명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명함이 많이 이제 부족하시게 되는데요. 또 이제 그런 정체성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서 많은 또 우울증을 또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활동을 가치 있게 하시면서 또 은퇴 이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실 수 있도록 공익 저널리즘 기자라는 명함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자 교육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청소년부터 시니어분들까지 13세대를 다 아우르는 기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도 그렇고 시니어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고민하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글쓰기에 관련된 건데요. 기사를 과연 어떻게 쓰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이제 없애드리기 위해서 시니어 기자단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자 활동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거창한 특종을 다루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들을 다루고 현장을 누비면서 기사를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익 저널리즘 기자분들이 하시는 이 기사 쓰시는 방법들은요,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또 그 미담 이야기나 또 그 지역에서 이제 가치 있게 다루는 이야기들을 다루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니어 기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같은 시니어 분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시니어 분들이 가치 있는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또 이제 그 활동 영역이라든가 또 시니어 분들도 재취업이나 아니면은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뉴스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실 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미 훌륭한 서사를 가지고 계시는 움직이는 도서관이십니다. 저는 스토리텔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은 세대가 보지 못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으로 그 누구보다 아주 훌륭한 기사를 잘 써주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그 기자 교육을 했을 때 그 시니어분이 나는 한 줄의 기사도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이거 기사 한 줄을 쓰는데 너무 막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맞춤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틀렸다고 할까봐 조금 이제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성형 AI 그런 이제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기사를 거기다가 이제 올리셔가지고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담은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살을 부실 수도 있고 칼럼으로도 또 이제 이렇게 변형이 또 가능하기도 해서요. 저는 우리 시니어분들도 이런 어떤 문명의 툴들,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하실 수 있다고 용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AI, AGI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대가 바뀌는 저희가 전환기에 있어서 아니 이것도 다 이제 AI가 다 이렇게 써주고 다 하는데 우리가 기자 활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감이라는 저는 이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대상에 대한 이해심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시니어만의 강력한 무기, 공감의 힘으로 다양한 세층이 가지고 있는 계층 간의 이해를 다루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을 기록하는 게 뉴스인데요. 뉴스에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기사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보시는 독자분들이 많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니어분들이 다루시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기사들로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그런 기사를 썼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기사를 이제 작성을 하셨을 때 실제 경제 창출 효과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역을 바라보시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활동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도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니어 기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세대를 잇는 소통의 다리, 그리고 보시면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 연결하는 13세대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자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다양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같이 함께 풀어나가시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을 시켜드릴 수 있는 화해의 기사, 그리고 정치라든가 또 연예 뉴스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은 지식 문화 뉴스를 다뤄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세대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자 교육을 또 그런 기사를 또 쓰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작은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기자를 양성하시는 교육자가 되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는 기자의 역할에서 교육을 나눔의 역할까지 훌륭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에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기자 교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자 교육의 교육비가 많이 비싼가요?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육에 도전을 하실 때 또 그런 비용들을 또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자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도 SNS 통합 동아리 방에 같이 계시면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고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한 소지품은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시면 충분히 기자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비디오 카메라를 구매를 해야 되냐, 아니면 또 노트북을 사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SNS 활동으로 이제 이렇게 기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그 언론 매체는 종이 신문이 아닙니다.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에 환경도 또 아낄 수가 있고요. 또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 제약이 없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기사를 또 올리실 수가 있고 또 잠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니어분들. 본인이 쓰고 싶은 시간에 기사를 작성하셔서 올려주시면 24시간 기사를 올리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서로 이제 지켜봐 주시면서 또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독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자존감도 올라가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익 저널리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미 살아오신 인생이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기사로 풀어냈을 때 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시는 지킴이의 역할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그 물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슈퍼 히어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아끼고 또 그 영웅들의 그 미담을 끌어내주시는 그 소시민들의 미담을 끌어내주시는 역할이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한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올려주셨을 때 함께 같이 상생하시면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는 또 지역사회를 밝게 만들어주는 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네. 생활 밀착형 이런 기사를 다루다 보면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또 때로는 노출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나 종교 또는 이런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지양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주민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이야기를 만드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니어 기자분들의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은퇴가 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 활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는 그냥 어떤 그 현역에서 근무를 하시고 마무리하는 저는 삶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니어 기자단의 활동은 실질적인 사회 변화의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지역사회를 돌아보다 보면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약자로서의 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고 또 물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해서 잘 알려드리는 것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기능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사를 발견해야 될까요? 예. 기사를 처음에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소재가 너무 어렵다. 맨날 비슷한 이야기를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시라고 주문을 합니다. 저희가 보내고 있는 이 일상 속에는 많은 뉴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늘 걷던 산책로에서 뭔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개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체계가 이거는 조금 불편한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기사로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또 이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또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처음에 시작은 아주 가볍게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가 스마트폰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을
설정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또 이제 그 기사가 될 만한 영상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이제 세팅을 먼저 설정을 해두시기를 이제 권해드리는데요. 세로 이제 그 비율 모드라든가, 그 다음에 빛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때 흔들림을 또 방지하는 기능도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요즘은 또 파노라마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피사체를 파노라마로 연속으로 촬영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자 활동을 하시기 전에 배워두시면 활용하시기에 아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기사를 쓰게 되면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좋은 기사를 써가지고 내가 기자로서 인정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앞서시다 보니까 기사가 굉장히 무겁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를 쓰실 때는 일기를 쓰듯이 담백하게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사를 작성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부담이 되시면 기사를 작성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육하 원칙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음성을 녹음해서 바로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제 그 아날로그 기법이지만 수첩, 취재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메모를 하시던 아니면은 또 핸드폰에 또 음성으로 또 기록을 하시던 항상 그 기억을 이기는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나는 기억이 더 좋을 것 같아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록이 항상 기억을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하시고 또 체크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또 조언을 드립니다. 네, 언론사마다 이제 기사를 송고하는 방법들이 다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언론사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기사를 쓸 수 있는 언론사가 3만 개가 넘는다는 거는 제가 활동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론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시니어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기사를 잘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선택이 되어지는 그런 곳에 기사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언론사에 들어갔을 때 너무 광고가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19금 내용이나 정치 이야기라든가 뭔가 이 활동하는 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곳은 사실은 우리 동네 이제 기자분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소식지나 이런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봉구의 우리 동네 기자 출신입니다. 줄여서 우동기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그 소식지, 지역 소식지에 나오는 기자를 모집합니다 라는 아주 짤막한 그 글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블로그를 조금씩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기자라는 글이 딱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기사라는 문구를 딱 보고 나니까 저도 무언가 전문적인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집하는 그 곳을 찾아가서 첫 수업을 받았는데 그게 구청이었습니다. 그 구청에서는 명예 기자분들을 양성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 배운 다음에 동네에 소식지에 이렇게 기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자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메이저 언론사에서 기자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동네 기사부터, 그리고 또 이제 지역지, 또 소식지 이런 데 기자부터 활동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전문성 있는 활동으로 하실 수 있는 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신문도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소개해드린 포털 블로그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코로나 기간 우리 시니어분들 많이 고생하셨던 그 코로나 기간에 블로그를 제가 하루에 3개, 4개 이렇게 작성을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제 제약이 있던 그 시절에 저에게 유일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창은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그 구독자분들의 반응도 보면서 이제 어떤 기사를 써야, 어떤 글을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런 이제 감각을 익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썼던 글이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움을 준 저의 바탕입니다. 그렇게 구독자 10명, 50명, 100명 이렇게 시작했던 저의 블로그가 최근에는 170만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방문 누적이 주는 의미는 제가 쓴 글이 그 글을 찾고 오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론사 대표로 또 향기 문화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전에 저의 글을 봐주십사 하고 제가 썼던 그 글들은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모든 분들은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익한 글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도 내가 무슨 글을 쓸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내 글을 누가 봐주겠어가 아닌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시작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저의 일기 같은 글로 시작을 했어요. 일기 같은 글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보로, 그 정보 글에서 또 가치 있는 뉴스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니어인데요. 제가 살아온 경험이 제가 지금 삶을 살 수 있는 또 그런 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또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분들도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한번 액션을 실행을 하시는 이런 저의 방송을 보시면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기자가 되시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사를 쓰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사를 쓸 때 사람들이 내 기사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목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기사 내용을 보시기 전에 시청자분들이나 또 그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가장 첫 번째 대문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제목은 분명히 제목은 다른 어떤 내용이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또 글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후킹이라고 그러죠. 낚시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속이는 제목이 아닌 매력적인 제목을 이제 쓰시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간 형용사, 놀라운, 멋진, 아니면은 또 이제 탁월한, 뭐 상상력, 뭐 이런 이제 그런 꾸며주는 말들을 잘 이렇게 분별을 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클릭을 유도하는 매력적인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렵게 쓰신 기사를 사람들이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제목을 잘 작성을 하셔서 기사를 완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만남에는 첫 만남이 있고 모든 글에는 첫 글이 있고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제 이름으로 제가 강경화 기자라는 저의 이름으로 기사를 썼을 때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아, 내가 무언가 전문가가 되었구나. 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기자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기쁨이 엄청 컸는데요. 그렇게 우리 시니어 분들도 시니어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자존감도 올라가시고 보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절된 무언가 조금씩 그 외부의 활동을 줄여가는 삶이 아닌 이런 기사나 또 이런 기자 활동을 통해서 계속 사회와 소통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자 활동은 또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기자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글쓰기는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화된 그런 어떤 작성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니어분들의 인지 능력 개선에 굉장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제가 봤을 때는 글을 쓰는 어떤 추론, 또 기억을 또 끌어와야 되고요. 또 구조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두뇌 활동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하는, 그리고 저는 기자 활동이 개인적인 취미나 또 이런 거를 넘어서, 여가를 넘어서 이런 가치 있는 또 공익 저널리즘을 쓰시는 이런 기자분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지혜로운 시니어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사를 써주고 계시고요.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남기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기자 활동을 통해서 기자 강경화로 이름을 남겼고, 또 기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칼럼이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복지나 또 이런 인문 사회 쪽에 좋은 칼럼을 써가지고 칼럼니스트로서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책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과 또 제가 연구한 논문, 또 제가 양성한 또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기사들은 후손에게 남기는 문화유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주장하고 싶었던 저의 사상과 저의 어떤 그런 이론들은 후손에게 전하는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그런 유산을 남겨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아주 문화, 우리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를 남겨주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갑자기 성장은 없습니다. 기자 활동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활동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힘이 굉장히 큰데요. 조급하지 않게 처음부터 완성도 있는 기사를 쓰겠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멋진 기자로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시니어 기자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공익 저널리즘 기자단을 양성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시니어 분들을 이제 기자 교육을 시켜드릴 때, 처음에 이제 이 기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 기사를 만드실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걱정은 기후였습니다. 제가 첫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그 현직에 계셨을 때 너무나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활동을 하신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사, 그리고 그 회사에서 중역, 그리고 공무원. 이분들은요, 이미 글쓰기에 특화가 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교육을 한 첫날 그 자리에서 칼럼을 쓰시고 기사를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집을 할 때 전문 기자를 양성합니다. 이제 시니어 기자단을 양성을 합니다 하고 광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만큼 이런 기자 활동이라든가 이런 기자 교육에 목이 말라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 계셨던 그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왜 기자가 되셨어요?
그 질문을 딱 받았는데 지역에 있는 이런 소식들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기자는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비판 능력도 있어야 된다. 물론 언론사에서 다루는 기사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기사를 다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요즘같이 이제 힘든 세상에 좋은 뉴스도 필요하지만 뉴스의 기능은 좋은 거, 나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바로 저한테 조언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는 시각, 그런 시각들을 잘 균형점을 잡아주시고 밸런스를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긴장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이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뭔가 이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증은 어떻게 걸고 다닐까요? 명함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그다음에 제가 취재 갈 때는 어떻게 그 취재 리스트를 만들어서 또 요청을 하면 됩니까? 너무나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굉장히 즐겁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 첫 강의를 하고 저는 그 언론의 홍보 기능을 활용해서 뉴스 기사에도 그 내용을 실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도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내용을 업로드하고 하루가 지났을까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대표님이 교육하고 계시는 공익 저널리즘에 입각한 시니어 기자단 양성 과정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이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거기서 다루고 있는 중점적인 내용이 노인 인권이었는데 노인 인권에 관련한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노인복지를 전공을 했고 사회복지사이고 평생교육사이지만 제가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이슈가 되거나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언론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니어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내가 이런 공익 기자단 양성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저는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기자분들에 비해서 시니어 기자단을 양성하는 이쪽은 사실은 조금 봉사에 가깝기 때문에 특정을 할 때 일반 기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데 저는 시니어 기자단을 양성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초심에 더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심에 가까운 초심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었던 그 시절보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 지역에서 공익 저널리즘을 쓰시는 기자단을 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많은 시니어 교육기관에서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또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언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와 그다음에 어떤 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우리가 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도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자단 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서요. 저는 언론을 지역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지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국을 활동을 격려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군데, 그 다음에는 두 군데, 또 다른 또 지역에서도 또 관련된 또 이제 교육을 원하시고요. 저는 시니어만 가지고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느꼈습니다. 1,000만 인구가 넘어가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노인 인권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널리즘도 공익,
여러 사람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새롭게 또 교육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 기사 한 줄의 힘은 이렇게 크고 또 그 역량은 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기자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시니어분들만 기자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니어 기자 교육을 하면서 또 제가 또 그 다른 시도를 해 보았는데요. 13세대가 함께하는 기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MZ세대, Z세대, 알파세대와 시니어 기자단이 같이 교육을 받으시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요즘에 그 세대 간의 그 불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시니어분들은 10대를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굉장히 축약적이고 또 이제 그 은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외계어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분들이 쓰는 이 언어도 시니어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그 역사나 또 문화나 그 시대상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을 했을 때 13세대가 잘 소통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지금 어버이날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효는 역지사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또 그 역할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가 어떻게 기사를 씁니까? 예, 유아를 케어하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그 유아를 케어하는 또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기사를 쓰고 그 기사가 같은 플랫폼에 올렸을 때 또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래서 다 같이 기사를 딱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익 저널리즘은 모든 세대가 함께 플랫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핸드폰을 드시고 잠시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산책을 하시면서 일상도 담으시고 또 소식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작은 실천과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현명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교육 전문가 언론사 대표 강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